72세 이명자님은 평생 건강하셨는데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혈압이 급락하면서 정신을 잃으신 거죠. 다행히 가족이 바로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목욕이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매일 하는 목욕이 이렇게 위험할 줄 아셨나요? 어머, 박 여사,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아졌네. 뭐 비결이라도 있어? 아이고, 박사도 알잖아. 나 목욕할 때마다 어지러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이번엔 정말 효과 봤어. 목욕하는 방법만 바꿨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김 여사님처럼 수십 년 동안 목욕 후마다 어지럽고 숨 막히던 분들이 단지 목욕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잘못된 입욕 습관 하나가 심장과 뇌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2세 이명자님은 평생 건강하셨는데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혈압이 급락하면서 정신을 잃으신 거죠. 다행히 가족이 바로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목욕이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매일 하는 목욕이 이렇게 위험할 줄 아셨나요? 저는 20년간 노년기 혈관 건강을 연구해 온 한진수 박사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벼운 목욕 습관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치명적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안전 수칙만 지켜도 목욕 사고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목욕 후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72세 이명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명자님은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잘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저녁 집에서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찬 욕실에서 옷을 벗고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신 거였어요. 그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딸분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고 바로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명자님은 목욕조차 꺼리게 되셨어요. 또 쓰러질까 봐 두려우셨던 거죠.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안전한 목욕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하고 발부터 천천히 물에 적시며 들어가는 방법, 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는 법, 목욕 전후로 물을 꼭 마시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이명자님은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다시 목욕을 즐기실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주무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목욕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습관은 찬몸으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추운 욕실에서 옷을 벗고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혈관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을 출렁이게 만듭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한심뇌혈관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목욕 직후 혈압 급락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위험하다고 하죠. 71세 김영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영호 님은 사우나를 즐기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사우나에서 나와 곧장 뜨거운 탕에 들어가셨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주변 분들이 바로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지만 그날 일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들어갈 때는 발목부터 시작하세요. 발목에 물을 적시고 그 다음 무릎, 허벅지, 배, 가슴 순서로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입수하면 혈압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 공기 후 곧장 입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물에 들어가시나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뜨거운 물 속에서 오래 버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5분을 넘기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탈수가 시작됩니다.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죠. 뜨거운 물 속에 오래 있으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목욕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일본 노인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분 이상 고온에서 목욕할 때 뇌졸중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75세 이순희님은 매일 사우나에서 30분 이상 버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독소가 빠진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우나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탈수로 인한 실신이었죠.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목욕해야 할까요? 15분에서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땀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땀이 안 느껴져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목욕할 때는 시계를 욕실에 두고 시간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분 동안 목욕하시나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물을 마시지 않고 목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 전후로 물을 챙겨 드시지 않으세요? 목욕은 짧은 시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목욕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20분만 탕에 있어도 평균 300ml 이상 수분이 손실됩니다. 물 한 컵 반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목욕하고 물을 안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합니다. 69세 박정자 님도 물을 챙겨 드시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박정자 님은 매일 저녁 목욕을 하셨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아침에 두통과 가슴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이 많이 끈적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물을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그 후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단한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목욕 전에 물 한 컵, 목욕 후에도 물 한 컵씩 꼭 마시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보다는 그냥 물이나 보리차가 더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여러분은 목욕 전후에 물을 챙겨 드시나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식사 직후에 곧장 목욕하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목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몰리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한국노인복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에 목욕할 때 어지럼증 발생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에요. 70세 최민수님은 매일 점심을 드시고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식후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고 목욕도 운동의 일종이라고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먹고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목욕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혈류가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직후에도 목욕을 피하셔야 합니다. 약도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밥 먹고 바로 목욕하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시간을 두고 하세요. 5번째 위험한 습관은 목욕 후에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서거나 욕실 바닥에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체위를 바꾸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걸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특히 고령자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그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보고를 보면 노인의 체위성 저혈압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목욕 후 급기동이 꼽힙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럽기까지 하니까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을 위험도 큽니다. 74세 정호준님은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벌떡 일어서다가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욕실 바닥에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봉합이 필요한 상처를 입으셨죠. 이후로는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서는 욕조나 의자에 2분에서 3분 정도 앉아서 쉬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서 욕실 안에서도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도 꼭 깔아두시고요.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목욕 후에도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나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은 작은 것 같아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찬 몸으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뜨거운 물 속에서 오래 버티기, 물을 마시지 않고 목욕하기,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기, 목욕 후 벌떡 일어나기. 이 5가지만 피해도 목욕 사고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방법이 안전을 지켜줄까요? 지금부터 안전한 목욕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온도부터 제대로 맞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이 온도가 심장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락하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집니다. 42도 이상은 혈압 급상승과 부정맥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 온도를 정확히 재기 어려우시면 손목 안쪽으로 먼저 체크해 보세요. 손목을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조금 식히시고요. 요즘은 온도계가 달린 욕조도 많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평소 몇 도 정도가 가장 편안하신가요?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분에서 2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30분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탈수와 심장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야 독소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땀으로 나가는 건 대부분 물과 소금이에요. 독소는 간과 신장에서 걸러지는 거지 땀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만 심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게 혈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시원하다고 느껴도 몸속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목욕할 때는 욕실에 시계를 두고 시간을 체크하세요. 타이머를 맞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몇 분 동안 목욕하시나요?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가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 급락을 막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먼저 발목에 물을 끼워주세요.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무릎까지, 다시 10초 기다렸다가 허벅지까지, 그 다음 배, 마지막으로 가슴까지 천천히 물을 적시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추운 공기에 노출됐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조금 번거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몇 초의 여유가 생명을 지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목욕 전후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목욕 전에 물 한 컵, 목욕 후에도 물 한 컵씩 꼭 마시세요. 20분 목욕하면 300에서 500ml 정도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밤에 목욕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물 대신 술이나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그냥 깨끗한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목욕하러 가실 때 물병을 하나 들고 가세요. 욕실에 두고 목욕 전후로 마시시면 됩니다. 물 챙기는 습관 갖고 계신가요? 욕실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 온도만 생각하시는데 욕실 자체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클수록 혈압 변동이 심해지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이 너무 춥지 않도록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온풍기나 난방기로 10분 정도 미리 데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을 벗을 때 혈관이 수축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찬 욕실에서 옷을 벗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락하는 거죠. 이 변동폭을 줄이는 게 안전의 핵심입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욕실은 피하세요.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 온도 미리 확인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목욕 중에 두근거림, 어지럼증, 숨 가쁨,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으면 참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실신하거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물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욕실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서 쉬시고요. 가능하면 가족을 부르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다가 쓰러지면 더 위험합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는 분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목욕은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주는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무시하고 버티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6가지 안전 수칙만 지켜도 목욕 사고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 38도에서 40도, 시간 15분에서 20분, 발부터 단계적 입수, 목욕 전후 물 한 컵, 욕실 온도 유지, 이상 신호 즉시 중단. 이 6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안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잘못된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찬 몸으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이건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켜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합니다. 둘째, 뜨거운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15분을 넘기면 탈수와 심장 과부하가 시작됩니다.
셋째, 물을 마시지 않고 목욕하기. 수분 손실로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기. 소화와 목욕이 겹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다섯째, 목욕 후 벌떡 일어나기. 급격한 체위 변화로 혈압이 급락하면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5가지는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위험 요소입니다. 작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온도 38도에서 40도, 목욕 시간 15분에서 20분 이내, 발부터 단계적으로 입수하기, 목욕 전후 물 1컵씩 마시기, 욕실 온도 미리 따뜻하게 유지하기, 이상 신호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기. 여기에 가족이 챙겨주는 것들이 더해지면 안전망은 더욱 든든해집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드리기, 벽에 손잡이 설치해드리기, 목욕 시간에 작은 안부 확인해드리기.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후유증이 남거나 평생 목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오히려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을 튼튼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의 물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목욕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죠.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목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목욕하실 때 이것만 꼭 해보세요. 목욕 전후로 반드시 물 1컵씩 드시고 발부터 천천히 입수해 보세요. 그 몇 초의 여유, 그 한 컵의 물이 생명을 지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어요. 욕실에 시계 하나 놓으시고 물병 하나 준비하세요. 가족분들께도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알려주시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 신경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욕뿐 아니라 겨울철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 관리부터 옷 입는 방법, 운동 시간대, 식사 습관까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모든 방법을 담아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